국가학생 건축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5년 1회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평면 설계의 고려사항을 보면서 이제 내용들을 파악하는 방법들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고려사항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며, 그 다음에 문제지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풀 수 있는가 이거죠. 건축물을 계획 대지 경계선에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에서 배치한다. 45m, 34.5m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1.5, 밑에서 1.5 띄면 45에서 3을 빼니까 42m가 남네요. 34.5에서 1.5, 1.5 띄면 3m 빼면 31.5가 남고요. 31.5, 42m에 이제 모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눈종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뽑아놓는 거 훈련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8m 도로에서 진출입하며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차장이 8m 도로에서 진출입하며 라는 뜻은 뭐겠어요? 주차장이 8m 도로에서 진출입한다라는 뜻은 뭐겠어요? 주차장이 8m 도로에서 진출입한다는 뜻은 그쪽으로 뭐가 들어온다? 그렇죠. 차량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지상 1층에 배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상 2층에 배치는 안 되겠죠. 세로로 두 대를 접하여 배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앞뒤로 배치할 수는 없다라는 뜻인데요. 자, 출제자가 앞뒤로 배치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연접 주차 또는 8대 미만의 소규모 주차도 알고 있다라는 뜻과 같겠죠. 그래서 소규모 주차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 8m 도로가 중앙선이 없으니까 차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10m 도로가 있으면 주차장이 일렬로 쭉 깔려서 이렇게 배열해도 크게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출제자는 생각했구나. 요거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 보시면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진입마당은 10m 도로에 변하도록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진입마당이 10m 도로에 변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박스에서 내가 대지 경계선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 대지 경계선 내에서 주차는 이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진입마당은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면하도록 배치한다라고 말씀해 줬고요. 주출입구는 진입마당과 연계해서 마지홀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 여기 진입마당에서 주출입구를 통해서 마지홀로 들어가게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홀 상부는 오픈한 아트리움 형태로, 그럼 마지홀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마지홀 면적이 지금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마지홀이 어디 봅시다. 65, 1.1 모듈이네요. 그러면 최소한 1.1 이상이 오픈 면적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오픈이라는 이 실 자체가 2층의 공용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의 공용 공간에다가 1.1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렇게 적으러 간다는 거. 이런 훈련 좀 필요합니다. 이제 내용을 적자. 요게 항상 필요하다. 내용을 적지 않으면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가서 내용을 적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가서 내용을 적자. 주의해야 되고 또 강조할 내용이고요. 마지오로 상부로 오픈한 아트리움 형태로 계획한다. 1.65를 메모를 해 놓으셨겠고요. 그 다음에 부출입구 나오네요. 자, 부출입구는 주차장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그럼 주차장 쪽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코멘트. 자, 부출입구라는 내용이 나왔다. 사이트 구성 요소에 꼭 필요하게 집어넣어야 된다. 사이트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1층에 대한 구성 요소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트 구성 요소로 들어간다. 사이트 구성 요소라는 건 뭡니까? 제일 처음에 건축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주차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표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건축물의 표고에 관련된 내용은 0.4점이 적기로 했죠. 그 다음에 승강기도 나왔고요. 주출입구, 부출입구 나왔네요. 부출입구에 아쿠아 테라피도
가까이 있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출입구에 또 뭐가 가까이 있으래요? 주차장도 가까이 있으래요. 그 다음에 전동 휠체어도 가까이 있으래요.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부출입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내용은 5+1H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줄로 쭉 깔았을 때와 그 다음에 한 줄로 쭉 깔았을 때, 그 다음에 양쪽 줄로 깔았을 때 16에 7.9m 또는 14.8에 약 한 11m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소규모 주차로 했으면 이렇게 쭉 깔아서 약 14.8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5m만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차에 관련된 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전동 휠체어 보관 공간 2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이트 구성 요소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1층에 설치되는 거다. 그럼 1층에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표고 적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만들어라 했고요. 주출입구 만들어라 했고요. 부출입구 만들어라 했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외부 공간 중에 진입마당은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진입마당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진입마당. 요게 사이트 구성 요소 리스트업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건축물, 주차장, 진입마당,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 해당되는 거는 부출입구, 그 다음에 아쿠아 테라피, 그 다음에 전동 휠체어, 그 다음에 주차장 사이즈는 내가 이렇게 깔 거냐, 요렇게 깔 거냐, 아니면 요렇게 깔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계산 미리 딱 해놓으면 나중에 두 번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런 계산들 바로바로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사이트 구성 요소 리스트업을 문제지 하단에 계속 만드는 훈련, 요것들이 여러분들이 평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다시 강조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부출입구는 주차장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그럼 부출입구와 주차장은 붙어있는 거고요. 전동 휠체어 보관 충전소가 25평방미터인데요. 이것도 사이트 구성 요소 리스트업으로 바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차장과 연계할 설치소. 그럼 주차장에 뭐가 있어요? 사이트 구성 요소 리스트업에서 보여드렸지만 전동 휠체어 있고요. 주차장에 또 뭐가 있어요? 부출입구가 있다. 그럼 주차장에 부출입구 있고 주차장에 전동 휠체어 보관이 있다. 그 다음에 부출입구의 접근성을 고려한다. 그럼 부출입구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뜻은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부출입구 접근성, 부출입구 접근성. 부출입구 접근성에 들어오는 것이 뭐뭐 있냐면 주차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 휠체어 보관 충전소 있네요. 이것들이 무엇과 연계해서 이 두 개가 어디와 연계해서 주차장과 연계해서 설치하라고 했죠. 그래서 6번하고 7번은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나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채점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지가 있으면 여기 1층, 2층 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층 그리고 여기에 1층 그렸을 때 내가 여기다 주차장 넣는다면 그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쪽에 부출입구 쪽에 다 판단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 두 개는 채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랑방은 보호수목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 사랑방 보호수목을 고려한다. 그래서 여기 마을 사랑방 보호수목 조망 이렇게 써놨죠. 설계 조건을 이렇게 빠짐없이 써놓는 훈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게 내용들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을 사랑방에 관련된 내용을 이쪽으로 적어놓는 훈련, 이거가 바로 문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설계 조건과 고려사항들에 대한 연계성을 확인한다는 거, 확보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방은 진입마당이 면하도록 계획한다. 요것도 당연히 이쪽에다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여기 적어져 있고요. 요게 여기 적어져 있고 요건 여기 적어져 있어요. 근데 요약에서 딱딱 적죠. 그 다음에 그 요약이 어르신방이란 말은 들어가 있으니까 진입마당과 면하도록 이라고 적습니다. 면하도록. 마을사랑방은 보호수목을 조망이라고 적습니다. 마을 산악방은 적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르신방도 적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를 문구를 간략하게 적고 그 다음에 전혀 더하고 뺀 거 없이 그대로 옮기는 훈련, 이게 여러분들 수험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동거실,
식당, 주방, 어르신방은 하나의 영역으로 계획한다. 하나의 영역으로 계획한다. 존이고요. 그 존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나오네요. 자, 공동거실, 그 다음에 어르신방, 그 다음에 식당, 주방, 요것들은 한 존으로 묶으라고 지금 문제 조건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활동, 돌봄, 학습. 요것도 하나의 존으로 묶으라고 문제 조건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영역으로 계획한다. 그 다음에 하나의 영역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은 묶어서 덩어리가 3.6에 1.0. 자, 여기서요. 1.0을 포함시킬 거냐. 이제 놀이데크죠. 1.0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도 4.6이라는 덩어리가 나오죠. 여기서도 3.6이라는 덩어리가 나오고요. 이것들을 먼저 배열하는 게 평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 다음 11번 아쿠아 테라피 시험 부출입구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출입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또 여기서 부출입구 나왔어요. 하하, 부출입구가 이제 곳곳에서 이제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 적어져 있어야겠어요? 사이트 구성 요소 리스트업에 부출입구에 적어 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사이트 구성 요소 리스트업을 하면서 문제 조건을 푸는 훈련 잊지 말으셔야 되겠다. 아쿠아 테라피실은 부출입구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사용 동선을 고려하여 샤워 탈의실을 계획한다. 그러면 안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바깥에 집어넣어도 되고 안에서 밖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러면 뭐 동선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아쿠아 테라피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는 좀 목욕탕 같아서 좀 그러네요. 그러면 안에서 왔다 갔다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쿠아 테라피와 그 다음에 샤워 탈의는 묶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아쿠아 테라피가 탈의실하고 묶어지면 규모가 1.9모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었고요. 그 다음에 수출형 남녀 공용, 남녀 구분, 그 다음에 부출입구 인접도 적어놨고요. 요렇게 문제 조건을 이렇게 갖다가 적어놓는 훈련 다시 한번 강조 드렸죠. 그 다음에 창업 라운지는 동아리방과 미디어 제작실을 연계한다. 자, 창업 라운지 찾아볼까요? 창업 라운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창업 라운지와 창업 라운지 찾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방과 미디어 제작실 연계했죠? 그래서 요게 세 모듈이고요. 1.1, 0.9, 1 그러니까 세 모듈이네요. 그 다음에 0.5는 뭡니까? 0.5는 뭐냐 하면 수공간 조망이 가능한 뭐예요? 휴게데크입니다. 이 휴게데크가 수공간 조망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창업 라운지가 수공간 조망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휴게데크가 수공간 조망이 가능합니까? 휴게데크가 수공간이 조망이 가능해요. 그래서 창업 라운지가 있으면 그 창업 라운지를 통해서 휴게데크로 나가고 그 휴게데크가 어떻게 수공간을 조망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수공간 조망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수공간 조망이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왔어요. 이 수공간 조망에 관련된 내용들 동아리방이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묶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평면이 있으면 이쪽 부분에 뭉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모듈이 그쪽으로 뭉쳐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업교육실은 8m 도로에 면하도록 계획한다. 창업교육실이 8m 도로. 그러면 창업교육실은 좀 따로 논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창업교육실을 모듈을 봤더니 약 1.7모듈 정도 되네요. 그래서 창업교육실은 따로 묶었어요. 그래서 창업 라운지 동아리방 미디어 제작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창업교육실은 왼쪽으로 가네요.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8m 도로가 이쪽이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활동, 돌봄, 학습 하나 영역으로 요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놀이데크는 10m 도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돌봄교실과 활동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 놀이데크는 10m 도로에 면하여 계획한다 했으면 아래쪽으로 배열이 되는 거고요. 돌봄교실과 활동실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돌봄교실 활동실 들어가서 놀이데크 표시해 줬어요. 이렇게 딱 적어주는 거 훈련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봄교실은 코어의 인집에서 계획하고 방화구역, 방화 셔터가 있죠. 오픈이 있으니까 당연히 방화 셔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난은 방향이죠. 그래서 2층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층에서 나오고 이런 계단실의 피난 방향, 문 모양 이것도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무장애는 건 일단은 레벨 차이가 안 나야 되니까 1층을 레벨을 0.0으로 하고 2층 레벨을 몇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2로 해야 돼요. 그래서 4점이 되어 있으니까 4점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이트 구성 요소 리스트업에 여기다가 적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계획하면 복충률이 첨화, 차양 이런 것들 검토하겠죠. 오픈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커튼홀 있으면 거기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들을 풀어갈 때, 물론 이제 시험지를 진짜 이렇게 까맣게 칠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2025년 1회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평면 문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제의 개요를 읽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설계 조건을 읽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고려사항을 읽을 때 설계 조건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을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항상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영재성과 그 다음에 덩어리, 그 다음에 모양, 형태, 그 다음에 위치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구성 요소 리스트업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계속 리스트업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 평면이죠. 평면 설계 고려사항이 나왔을 때 설계 조건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 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고 아무래도 쉽게 푸는 문제가 없어요. 실은 문제가 쉬운 문제는 없죠. 네, 다 어렵죠.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시험 준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다음 강의는 이제 모듈, 그 다음에 이제 스판, 그 다음에 그리드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작성하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죠. 2025년 1회차 평면 설계의 두 번째 강의인데 고려사항과 설계 조건 관련된 내용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